삼성의 초대로 서울에 온 벨기에 출신 프랑스어 크리에이터. 3년간 꿈꿔온 한국 땅을 드디어 밟은 그녀의 72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Mais j'avais des choses de prévues ce week-end, donc je n'ai pas pu le faire. Donc on va essayer de profiter le maximum. Et la Corée est un pays que je rêve de visiter depuis 3 ans.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을 동경해 온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였는데요. 심지어 일정을 마치고도 며칠 더 자비로 머물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동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 첫날 저녁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코리안 바비큐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카메라를 들이민 그녀. 테이블 위에 올려진 불판 위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기를 3번째 추가했는데도 너무 맛있다며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고 매번 새로 채워지는 김치와 반찬들에 이게 끝도 없이 나온다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레스토랑에 가면 주문한 것만 딱 나옵니다. 추가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를 시키면 김치, 깍두기, 나물, 쌈채소가 자동으로 세팅되고 다 먹으면 또 채워줍니다. 공짜로 아무 말 없이. 그 당연한 문화가 이 외국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된 겁니다. 식사 후 그녀가 향한 곳은 편의점이었는데요. 알 사람은 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편의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죠. 고구마 군것질거리부터 각종 에너지 드링크, 숙취 해소제, 수십 가지 라면까지. 진열대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벨기에에서 편의점이라고 하면 담배와 캔 음료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새벽에도 문을 열고 즉석식품부터 뷰티, 제품, 의약품까지 갖춰진 한국 편의점은 유럽 기준으로는 사실상 슈퍼마켓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네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 이 외국인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크리에이터에게 또 하나의 낯선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왔는데요. 코코넛 밀크로 만든 커피 클라우드 카라멜 크라운 라떼. 메뉴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던 그 한 잔을 받아 든 순간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 캐러멜 진짜 완벽하다며 이제 하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카페 하나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유럽 카페라면 에스프레소 아니면 카페라떼 정도가 선택지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카페는 계절마다 메뉴가 바뀌고 감자 라떼, 흑임자 라떼, 얼그레이 크림 같은 조합들이 아무렇지 않게 메뉴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나라라는 걸 이 외국인이 직접 맛보고 증명해 준 겁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도 눈이 떠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Il est actuellement 6h30 du matin. Je me suis réveillée à 5h. Merci le jet lag. Je pensais que j'allais dormir blindé et que j'allais rater mon réveil. Mais il s'avère que mon corps est excité de découvrir cette... 제 몸이 이 도시를 탐험하고 싶어서 흥분 상태라고요. 한국이 그녀의 몸시계마저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하루. 호텔 조식 뷔페에서 그녀는 달걀, 군만두, 김치, 오징어 젓갈, 볶음밥, 망고, 커피, 알로에 주스를 한 트레이에 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 호텔 조식의 다양성 자체가 놀라웠던 것이죠. 유럽 호텔 조식이라고 하면 빵과 버터, 잼이 전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것들이 전부 조식으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광장시장을 찾았는데요. 살아있는 생선이 가득한 수산물 코너를 지나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지는 호떡을 발견합니다. 안에 흑설탕이 들어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말이 멈추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Pris des oteok, c'est des espèces de beignets avec du sucre à l'intérieur, la cassonade, c'est trop bon. Et regardez comment ça fait. 광장시장은 유럽에 없는 공간입니다. 수백 개의 노점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고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만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관광객과 현지인이 같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빈대떡을 먹는 그 풍경 자체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것이죠. 이 외국인이 그걸 온몸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후 그녀는 올리브영으로 향했는데요. 매장 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이미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짧다고 느낄 정도로 올리브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고 결국 한 봉투 가득 제품들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놀란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닥터자르트 마스크팩이 벨기에 세포라에서는 20유로에 팔리는데
한국에서는 5유로였다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4배입니다. K뷰티 제품을 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접 사는 게 훨씬 싸다는 걸 이 순간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사실 올리브영은 요즘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명동 올리브영 앞에는 개점 전부터 외국인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는 하늘 아래 그녀가 찾은 곳은 조개사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카메라를 멈추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비가 오고 춥지만 세상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Et la modernité et la culture. Il pleut, il fait froid, mais qu'est-ce que c'est beau. On se dit pas que de l'autre côté, à 100 mètres, il y a des buildings incroyables et toute la technologie du monde. Là, il y a la Seoul Tower. Ça doit être encore plus beau au printemps avec tous les arbres en fleurs. 100m 앞에 초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심 한복판인데 고개를 돌리면 600년 된 사찰이 있습니다. 이 공간감 자체를 그녀는 카메라로 담으려 한 것이었죠.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이 장면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지만 유럽 출신의 외국인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식당에서 발효 생선부터 쌈 채소까지 펼쳐진 코스 상차림 앞에서 그녀는 젓가락질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 입을 넣습니다. 질감이 특이하다, 소스는 너무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다. 익숙하지 않은 발효의 세계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면서도 결국 그릇을 비웠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먹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항목들이 하나하나 체크되고 있다며 뿌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오후에는 서울 김치 아카데미를 찾아 직접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앞치마를 두르고 비닐장갑을 낀 채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진지한 집중력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체험 수업이 아니라 수천 년의 발효 지혜를 두 손으로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작 전부터 이 수업을 엄청 좋아하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발효 음식이라고 하면 치즈나 와인 정도입니다. 야채를 고추와 젓갈로 버무려 항아리에서 수개월간 숙성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유럽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이 지금 전 세계 건강식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러 한국까지 날아오고 있다는 것. 뭔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녁에는 성수동으로 이동해 팝업 스토어 거리를 걸었는데요. 젠틀몬스터 매장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SF 조각상이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안경을 사러 왔다가 전시를 보게 되는 이 독특한 경험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들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이 매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성수동 거리를 걸으면서 그녀가 한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Voilà, comme ça vous voyez un petit peu ce quartier où il y a aussi tous les gens super stylés en fait. J'ai pas vu une personne pas stylée ici à part nous presque.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꾸고 도시라는 공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12시간을 날아온 이 벨기에 크리에이터는 결국 3일이 아닌 더 긴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코리안 바비큐의 인심도, 올리브영의 가성비도, 비 내리는 경복궁의 풍경도 손으로 직접 만든 김치다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라는 걸 이 외국인이 72시간 만에 전부 보여줬던 겁니다. 누군가의 눈을 빌려서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이 딱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